자, 오늘은 해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원리를 뒷받침하는 수학적인 지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00% 이해는 안 해도 되지만, 대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시하고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다음 시간에 할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시인데, 해시는 영어에서 막 뒤죽박죽 섞어 놓는 이런 걸 갖다가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암호화라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립토그래픽 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크립토그래픽 해시, 암호화 해시 이런 말인데, 암호화 해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샤-요륙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Secure Hash 알고리즘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Secure Hash 알고리즘에서 결과가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로 나오는 그러한 암호화 해시, 이 함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샤-요륙 외에 여러 가지의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나머지 것들도 샤-요륙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도 대략 이렇게 작동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크립토그래픽 해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arbitrary length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만들면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밥으로부터 리사에게 메시지는 I send 2 milli Bitcoin for the price of your ebook. 그 다음에 날짜로서 March 2nd, 2021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없이 요 크립토그래픽 해시를 하면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그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샤-256 해시 함수는 임의의 입력 메시지, 요 텍스트 메시지를 256비트 이진수로 변환해주는 일방향 함수다. 다시 말해서 해시 함수는 이렇게는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를 주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을 줘가지고 거꾸로 요거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 함수 같으면 양방향 함수야. 역함수라는 게 존재해서 이거로부터 이거를 구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다시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방향 함수입니다. 그게 거꾸로 연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로부터 해시, 요거를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고, 요 결과를 해시라고 합니다. 요 메시지로부터 해시는 쉽게 구해지나, 이 해시로부터 메시지 생성은 불가하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달라지는 충돌 회피 성질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를 다르게 하면 결과도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다른데 결과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돌 회피 성질을 가지도록 이런 해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샤라는 것은 Secure Hash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간단한 트랜잭션을 샤-256 함수로 해싱을 하게 되면, 요 해싱이라는 것은 해시를 구하는 요 과정을 해싱이라고 합니다. ing 붙여서 해싱을 하게 되면
16진수로는 64자리. 지금 요게, 요 글자 수가 64개입니다. 이진수라면 256비트야.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에서는 다 이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56비트의 이진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16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에 해당돼요. 이걸 만약에 바이너리 넘버로 표시한다 그러면 0101 해서 이게 256개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16진수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예국가, 1, 2, 3, 4절 예국가를 이렇게 해서 SHA-256 함수를 통과시키면 똑같이 이러한 256빛 바이너리 넘버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간단한 ABC, 요거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256빛 바이너리 넘버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SHA-256 함수가 어떤지 설명을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SHA-256 함수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다 텍스트 메시지니까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가 들어가면 출력으로서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잭션이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원본하고 새로 온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이게 길 경우에 이거를 하나하나 비교한다는 것은 첫 번째 거 비교하고 두 번째 비교하고 세 번째 컴퓨터는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럼 이게 길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제일 끝에 세로 끝나고 여기는 세 다음 여기 틸다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인데 이거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해싱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해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같은지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원본 메시지는 글자 한자만 바뀌었지만 이거 두 개를 보면 완전히 다른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 메시지가 조금 변형됐을 때 여기가 뭐 조금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글자만 바뀌어져도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해시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장부에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해시 함수의 종류는 뭐 MD5, SHA-1, RIPEMD 160, 그 다음에 SHA-256, SHA-512, SHA-3-256, SHA-3-512, 하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D5 같으면 입력 단위는 512비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512비트씩 잘라서 들어가게 돼요. SHA-256도 512비트입니다. SHA-512 같으면 결과가 512비트 바이너리 넘버로 나오는 방식인데 입력도 이거의 2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단계수라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 텐데 내부에서 64번의 이제 연산을 하고 SHA-256도 64번의 이 루프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을수록 이제 더 그 원본 메시지를 결과로부터 알아내기 어려워지긴 하지만 이게 많을수록 또 연산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결과로부터 해시 값으로부터 원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지만
가능하면 연산량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으면 SHA-256을 쓰고 이더리움 같으면 요 SHA-3-256하고 비슷한 케착-25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출력 길이는 요 256 같으면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고 512 같으면 512비트 바이너리 넘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MD5나 SHA-1 이런 것들은 취약점이 발견된 이 말은 뭐냐면 해시 값으로부터 원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앞에 이런 것들은 사용이 안 되고 뒤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GitHub에 SHA-256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써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인풋이 있죠. 여기다가 ABC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A, B, C. 아까 얘가 있었는데 그러면 SHA-256을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SHA-256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케착-256이라는 게 이더리움에서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값하고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요 값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시 함수를 가지고 이제 써보면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는 연산이 바로바로 되는 연산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주고 이거의 원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아내라고 하면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연산 시간을 충분히 줘도 충분히 빠른 컴퓨터를 써서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SHA-256 함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SHA-256의 원리, SHA-256 함수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진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고 이진수를 쓰는 이 문명을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 문명이 디지털 문명인데 디지털 문명이 시작된 게 한 50년,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이런 화려한 디지털 문명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그런 원리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런 얽힘 관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고 하면 이제 디지털 문명이 아닌 또 제3의 문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문명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 디지털 문명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면 모든 것을 0과 1로 표현을 하지만 0은 이제 전압으로서 0V, 1은 5V로 표현하고 물론 이제 컴퓨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1을 3V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걸 TTL이라고 그러는데 TTL, 트랜지스터 로직에서는 0V, 5V를 0과 1로 봅니다. 그래서 0은 뭐 0V만 아니고 0.5V도 0으로 인식을 해요. 여기서도 또 5V도 4.5V도 1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노이즈가 좀 타도 잡음이 들어와도 0은 0으로 1은 1로 전송되고 읽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LP판 음반이 있었는데 LP라는 게 롱 플레이, 그건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롱 플레이 레코드 곡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내면 소리에서 진동되는 그거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해서 소리를 재생하는데 그건 아날로그 방식이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잡음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구운 레코드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 굽게 되면 또 음질이 떨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옛날에 VHS 우리 비디오 테이프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음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날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한 요 0이라는 블록하고 1이라는 블록을 잘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상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노이즈가 있어도 0은 0으로 1은 1로 전송할 수 있고 한번 써놓은 것은 또 노이즈가 타더라도 0은 0으로 1은 1로 읽혀지게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튼튼한 블록을 만들므로 해서 이거를 쭉 쌓은 것이 디지털 문명인 겁니다. 우리가 노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지금 이런 뭐 PPT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컴퓨터 안에서 0과 1의 그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양자 컴퓨터는 뭐 확률로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디지털 문명의 근본이 되는 0과 1과 같은 노이즈의 아주 강인한 이런 성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가 또 한 번 전 세상의 문명을 바꿀 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디지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0과 1로 구성된 수는 이게 이진수라고 그래요. 이진수. 바이너리 넘버. 지금 우리가 바이너리 넘버를 쓰고 있는 거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벌써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 엔지니어링 전공이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기본적인 거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이진수인데 0과 1을 이제 수로 제일 먼저 표현. 0과 1이라는 거 꼭 수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0101 11 이거를 빨간색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0과 1이 수가 아니고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수로 생겼을 때는 0과 1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한 개일 때는 0, 두 개면 1. 이게 카운팅이 첫 번째야. 가장 우리가 수에서의 가장 기본은 헤아리는 겁니다. 카운팅입니다. 카운팅인데 바나나 한 개는 하나, 바나나 두 개는 1, 0, 그 다음에 세 개는 1, 1, 네 개는 1, 0, 0, 그 다음에 다섯 개는 1, 0, 1 이렇게 카운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금방 알겠죠? 요 다음에 뭘까요? 1, 요 다음에 뭘 것 같아요? 1, 1, 그렇습니다. 1, 1, 0. 그 다음에는 1, 1, 1.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1과 0을 가지고 하나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릿수를 하나 올리고 다 0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준수로 따지면 이게 0이고 1이고 2이고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9 같으면 1001이 9가 돼요. 그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10, 10 되면 우리가 십진수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자릿수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A라는 캐릭터를 쓰는 겁니다. 꼭 A라는 캐릭터를 안 써도 되는데 캐릭터가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1111까지 가면 이걸 F라고 표시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십진수라고 그럽니다. 16진수. 이거를 헥사 데시멀 넘버라고 그래요. 헥사 데시멀 넘버. 16진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진수는 기호 2개를 가지고 0과 1이라는 기호 2개고 10진수는 0에서도 9까지 기호 9개를 쓰는 거고 16진수는 0에서 9까지 그 다음에 A에서 F까지 해서 16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진수 한 자리는 결국은 이진수 4자리에 해당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16진수 한 자리가 이진수 4자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우는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진수하고 10진수하고 16진수 이 3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 뭐 7진수, 8진수 다 정의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진수하고 16진수는 이런 관계가 있고 10진수는 다시 카운팅해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예를 들어서 이게 1011 1111이다. 그럼 이게 10진수로 어떤 수냐? 16진수로 어떤 수냐? 할 때는 요거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간단해요. 1011이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지만은 뭐 16진수니까 A, B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B가 되고 111은 여기 봤지만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진수 1011 1111을 16진수로 표현하면 BF가 돼요. 그럼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10진수는 이렇게 해요. 요거는 우리가 10진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썼는데 요거는 제일 앞에 거는 0, 1, 2, 3, 4, 5, 6, 7 해서 1 곱하기 2의 7성 더하기 0 곱하기 2의 6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5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4성 더하기 이제 1 곱하기 2의 3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로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냥 우리가 10진수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그게 10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2의 4성 같으면 4, 4, 16, 뭐 2의 3성 같으면 2 곱하는 거니까 8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대주면 그게 10진수가 돼요. 그 다음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9, 4, 3이다. 이거를 이제 2진수로 바꿔줘. 2진수로 바꾸면 16진수로 바꿔주는 건 4자리씩 끊어가지고 요거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로 계속 나눠줘. 그러면 2, 4, 8, 2, 7, 14, 2, 1, 2, 2, 6, 12. 그 다음에 2로 하면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제로죠. 그죠? 제로. 그 다음에 2는 4, 2, 3은 6, 2, 5, 10, 2, 8에 16. 너무 큰 수를 해가지고 또 제로고.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1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써주면
거꾸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이진수가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커서 좀 작은 수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진수 48이다, 47이다.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를 하면 2는 4, 2, 3은 6 해서 나머지가 1이고, 다시 2를 하면 1은 2, 1은 2 해서 나머지 1. 그 다음에 2, 5, 10, 또 나머지 1. 그 다음에 2는 4 하고 나머지 1. 그 다음에 2를 하면 1은 2 하고 나머지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결국은 47, 10진수는 밑에다 10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진수는 10, 1111 이렇게 쓰면 이게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거는 결국 이러한 로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요거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진수 표시할 때 이 대신에 여기 10이 들어가면 그게 10진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90, 976이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는 9 곱하기, 이게 976이 9 더하기 7 더하기 6이 아니라 9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7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6 곱하기 10의 0승이듯이 이게 97, 10진수로 976이라고 쓰면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수학을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우리가 기계공학과에서 메이저 하나 하고 마이너 2개, 부전공을 2개를 하게 됐는데 매스매틱스를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매스매틱스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수학은 두 가지다. 첫째는 논리고 두 번째는 기호다 하는 겁니다. 기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숫자 자체도 다 기호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알파벳 아랍의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를 작은 숫자 쓸 때는 1, 2, 3 이렇게 쉽게 썼지만 이게 만 단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쓰기가 불편해져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이 아라비아 숫자를 발명을 하면서부터 또 십진법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숫자 카운트에 큰 수를 다루는 게 쉬워진 거죠. 십진법은 기본 우리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 10개라서 십진법을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보면 1, 2, 3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1, 2, 3 이렇게 쓰는데 이게 숫자가 작으면 어떻게 쓰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큰 수를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리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9는 9개가 아니고 900개라는 얘기고 7은 70개라는 얘기고 6은 6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진수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수 이렇게 되는 요거를 거꾸로 연산하는 게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요거를 거꾸로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진수, 16진수, 이진수 하는 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진수하고 16진수 사이의 변화는 쉬워요. 왜냐하면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다 1대1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6진수가 1이다 그러면 이진수로는 0001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그 다음에 수의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1 더하기 101이다. 이거 더하기 어떻게 할 거냐. 1하고 1하고 더하면 2인데 2라는 것은 이게 캐릭터가 1과 0밖에 없기 때문에 1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을 쓰고 1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하면 또 2인데 다시 0이고 1이 올라가. 그러면 다시 0이고 이게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덧셈은 이렇게 올림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올림수가. 일단 빼기도 마찬가지야. 1011 빼기 101이다. 그러면 이건 1에서 1을 빼면 0이고 1에서 0 빼면 1이고 0에서 1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와야 돼. 여기 1이라는 것은 이쪽이면 2라는 의미야. 그래서 2 빼기라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1 곱하기 11이다. 요게 이제 소수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소수점이 있을 때 이진수에서도. 그러면 요거는 11을 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구구단위라는 게 있는데, 이진수를 쓸 때는 구구단위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11밖에 없어요. 11이면 1이고, 10은 0이고, 00도 0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 하면 1이고, 10은 0이고, 11은 1이야. 그 다음에 101 해서.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111인데, 소점 한 자리니까 여기.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눗셈은 101 나누기 1, 그래서, 0이고 1이다. 그랬을 때, 요거는 10에는 11이 없으니까 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 하면 11이 되고, 0이고 1이야. 빼주면, 여기고 다시 이제 1이 되고, 1이 되고, 빼면, 여기 0에서 1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면 또 없어. 여기서 빌려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2에서 1 빼면 1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1이 된 거죠. 아까 1이었는데 다시 2였는데 1을 빌려가서 1이 돼서 0이 돼서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앞에 0을 써줘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10 나누기 11 하게 되면 11하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런 얘기야. 소수점까지 계산하려면 여기 점을 찍고 여기에 다시 0을 써주고 0을 쓰고 또 0을 쓰고 그럼 1을 하면 다시 또 1 돼서 또 1이 남고 이렇게 소수점 연산도 가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은 오늘날 디지털 문명이 왜 가능했는가? 그것은 0과 1이라는 튼튼한 블록을 만들기 때문에 이 블록을 가지고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이 건물도 이제 블록 건물입니다만은 블록을 아주 단단한 걸 잘 만들어야지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푸석푸석하면 높이 쌓으면 그만 무너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0과 1로 가지고 이제 수를 만들 때 그게 이진수인데 이진수의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할 게 and, or와 not인데 이게 논리 연산에서 필요한 겁니다.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0, 0, 0, 1, 1, 0, 1, 1. 그러니까 A, B가 변수인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과 1밖에 없어요. 바이너리 넘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변수가 2개면 가지수가 4가지가 나와요. 0, 0, 0, 1, 1. 그래서 여기서 A, O와 B 하게 되면 O라는 것은 그래서 O가 뭐냐 하는 거죠. O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는 연산을 O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A and B. 요 and라고 하는 것은 둘 다 1일 때만 1이야. 그래서 여기 요건 0, 0, 0. 그러니까 O와는 덧셈하고 비슷해. 요거는 곱셈하고 비슷해. 그냥 똑같지는 않죠. 요거 덧셈하면 여기서는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O와가 꼭 덧셈하고 같지는 않지만
덧셈하고 비슷해요. 우리 하나면 1이 있어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AND는 곱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 그러면 1, 0 하면 0이고, 0, 1 해도 0이고, 1, 1은 1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쓰는 게, A exclusive OR라고 있어요. XOR, B. 요거를 우리가 exclusive OR다, 이렇게 이래. exclusive OR. 우리 비트코인에서도 요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해시에서도 XOR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둘 다가 다르면 1이고, 다를 때만 1이고, 같으면 제로야. 요런 연산을 우리가 exclusive OR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연산을 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4비트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비트 연산. 1011하고 1001 이거에 이제 exclusive OR 해보겠습니다. exclusive OR. 이거 연산을 하게 되면 11이니까 제로고 1, 0, 0. 그래서 exclusive OR을 하게 되면 이때는 001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산을 exclusive OR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했을 때 A라는 변수가 1011인데 값이 요 shift right shift A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기 원래 이런 거 0과 1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비트라고 그럽니다. 비트. 바이너리 디짓해서 비트라고 그래요. 여기에 처음에는 1011이 있었는데 right shift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를 하나씩 밀어요. 그래서 하나씩 밀면 여기 101이 되고 여기 1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애버려. 그리고 없는 쪽에는 0으로 채워넣어.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right shift라고 하고 left shift도 있어요. left shift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밀고 없는 쪽에는 처음 생기는 쪽에는 0을 집어넣고 떨어져 나가는 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rotate도 있어.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에 이제 A야. A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미는데, 요거를 하나씩 밀면 1, 0, 1 되고 1이 남잖아요. 요거를 여기로 집어넣는 거야. 요렇게 하는 것을 right rotate A라고 그래요. 그게 이진 연산인데, right rotate A를 3번 한다. 그러면 이거를 3번 해주는 거야. 혹시 이 바이너리 연산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SHA-256 요거에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SHA-256을 한번 보겠는데 SHA-256 알고리즘은 메시지 전처리 단계와 해시 계산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 전처리 단계를 우리가 패딩이라고도 하는데 패딩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걸 패딩이라고 그래. 원본 메시지, 예를 들어서 원본 메시지가 ABC라고 합시다. 그럼 ABC 바로 뒤에
비트 1을 추가해. 그 A, B, C를 이런 걸 이제 ASCII 코드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숫자 말고 캐릭터 A를 0과 1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ASCII 코드라는 거예요. ASCII 코드. 요것은 8비트를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은 7비트만 써. 7비트 같으면 7비트가 얼마죠? 8비트가 256이니까 128.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128개 정도의 기호만 하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 할 때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 A에서 Z까지, 대문자 A에서 Z까지, 숫자 0에서 9까지, 그 다음에 뭐 마침표, 피리어드 몇 가지만 하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만든 게 ASCII 코드예요. 그래서 그 ASCII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 이겁니다. 소문자 A는 0110001, 여기 8비트인데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를 가지고 이 알파벳을 캐릭터를 표현하는 그 방법을 ASCII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7비트를 쓰는데 8비트는 뭐냐면 패러티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0을 A라는 캐릭터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받는 쪽에서도 반드시 0110001을 받아야지만이 A라고 인식이 되는데 숫자가 하나라도 틀려지면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잘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 합이 항상 홀수가 되거나 짝수가 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요. 나중에 합해 봤을 때 8개의 캐릭터를 합해 봤을 때 8개의 0과 1을 합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패러티 체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A는 0110001, B는 011001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ASCII 코드예요. 그렇게 해서 A, B, C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38, 24, 24비트잖아요. 그죠? 그 뒤에다가 비트 1을 추가해. 그 다음에는 전체 메시지 길이가 512가 되도록, 512비트가 되도록. 지금 이거는 32개에서 33개밖에 안 됐잖아요. 512가 되도록 0을 계속 추가하는 거야, 뒤에. 추가하는데, 제일 끝에 64비트. 요 64비트는 요 ABC 캐릭터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아까 32는, 여기 24죠. 3, 8, 24에서 24인데, 24는 바이너리 넘버로 표시하면 11000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데이터 전처리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길면 512비트가 훨씬 넘겠죠. 그러면 512비트씩 쭉 끊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12비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시를 계산하는데 512비트의 배수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패딩을 하게 되면 512비트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청크라고 그래요. 청크 0, 1, 2, 3 여기서는 3까지만 했는데 이게 뭐 청크 100이 될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청크를 만들고 요거를 디바이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 청크에 대해서 요 청크에 대해서 특정 연산을 하는데 요거를 64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종 라운드에서 나오는 그 값을 가지고 최종 해시 값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전체 메시지가 쭉 있으면 그거를 512비트씩 끊어.
제일 끝에 512비트 안 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512비트를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각 청크에 대해서 메시지 0, 메시지 1, 2, 3에 대해서 요 특정 연산 F,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는 그 연산을 64번을 수행을 하면, 요게 다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다음 청크에 입력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병렬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그게 최종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